생각이 깊은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심오하고 고귀한 생각을 지닌 사람은 자질구레하고 저급한 일들에 자신의 생각이 빠지는 것을 경계한다. 그런 일에 휩쓸리면 정작 중요한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에 자신의 생각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나의 삶의 목표가 훼손되기 시작한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상가는 용맹한 독수리처럼 높고 고독한 곳에 자신의 둥지를 튼다. 계급이 있는 대자연에서 개인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고독해진다. 이는 원래 그런 것이며 동시에 필연적이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더 쉽게 고독해지고 쓸쓸해진다.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참석한 경우를 보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심도 있는 내용을 대화 주제로 삼으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를 꺼려하고 배척하려 든다. 그가 보통 사람들과 취향을 맞추려면 반드시 자신의 격조를 떨어뜨려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늘상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교류를 거절하고 고독이 주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편이 오히려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무료한 사교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차라리 혼자서 조용히 독서하며 보기에도 건조한 자신만의 집에서 집필에 열중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일종의 미덕이라고 보았다. 내면이 충분히 강하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홀로 있을 때 명작이 탄생된다. 옛말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용의 도를 중시한다. 이는 도시에서의 지혜로운 생존 법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로부터 명예와 이익을 갈구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옛날 난세의 은둔거사들도 다 이름난 군주의 곁에 있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출세하고 나면 나중에는 모함을 받고 고통 속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소동파는 은둔을 선택하였고 홀로 위대한 걸작들을 남겼다. 높은 곳에 있을수록 배척을 당할 위험도 커진다. 이는 이류가 지닌 질투심이 낳은 현상이다. 하지만 엄동설황과 같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면 오히려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고작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쓸쓸한 고독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앞으로 못 나갈 것이다. 고독을 모르면 위에서 바라보는 짜릿함을 영원히 경험할 수 없다. 누구든 높은 곳에 오래 있으면 자연히 쓸쓸해진다. 그런데 쓸쓸함을 참지 못해 난잡한 세상으로 내려간다면 끝없는 무료함에 시달릴 것이다. 결국 이전보다 더 큰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보조를 맞춰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한 법이다. 또한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시도하지도 말자. 강사는 쉽게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쇼펜하우어 역시도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있을 때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정에 이를 수 있다.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즐기는 법을 익혀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자신의 고독 속에서 즐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함이 주는 무료함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즐거움으로 자신에게 잠깐의 쾌감을 주려 한다. 사람의 일생이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무료하고 고독하다. 많은 사람이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모임에 나가고 술을 마시고 잡담을 나눈다. 하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고독이 다시 불쑥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된다. 고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독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바꾸는 것뿐이다. 누군가는 고독을 선택하는 것을 소극적인 염세주의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세상과 다투지 않고 홀로 고상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고독은 다른 의미다. 쇼펜하우어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다독였다. 기억해둬. 너는 천재야. 천재는 시대를 초월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는 이 시대에 속해 있어. 결국 너의 저서는 후대인을 위한 것이야. 그러니 이 적막감을 홀로 감내해야 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은 대부분 성에 차지 않는 직장에서 잡다한 일을 하며 고군분투한다. 이때 경솔한 생각이 자신의 공허함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처럼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멀리 떨어져야 잘 보인다. 우리의 생활 양식은 한 폭의 유화와 같다. 가까이에서 보면 왜 그렇게 그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유화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반드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 한다. 눈앞에 펼쳐진 경치는 멀리서 바라본 풍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멀리서 바라본 웅장한 경치에 압도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곳을 향해 걸어나간다. 하지만 정작 가까이 가면 실망감은 더 커지고 여기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게 된다. 거리에 따라 풍경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이다. 소동파가 쓴 시구처럼 말이다. 여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함은 내가 산속에 있어서라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면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전체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있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모든 상황을 가까운 곳에서 보면 일부만 이해할 수 있다. 전체를 이해하려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 보인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책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세상을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워지고 그래서 외로움을 피해 사람들과 어울리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구나 이런 과정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굴레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기는 것이 100번 맞는 말입니다.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과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때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왔던 쇼펜하우어의 말들이 요즘 들어 더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혼기가 지난 사람이 스스로를 노총각, 노처녀라고 생각하면 짜증나는 모든 일들을 히스테리로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독신이며 비혼주의자라고 정의하면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잠깐 기분이 안 좋은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모습을 용기 있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자의 인생 조언도 추천드립니다.